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50%, 25%, 10%의 법칙에 대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법칙으로 해달라고요. 방법론적인 걸로 저는 접근하려 하는데 이거를 그냥 요거를 저희가 이거를 50% 이거 좀 쓰기가 좀 거시기 하네. 그냥 요걸 지우겠습니다. 요번 시간은 여기다 쓸게요. 그냥 50%에서 25%에서 10%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방법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의 한 종목이 100이라고 가정해요.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회사가 가치 투자가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해야 될까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밸류에이션 가격 여러분들이 산출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미 다 가르쳐 드렸죠. 밸류에이션을 여러분이 산출을 하게 되면 이 밸류에이션 했을 때 이 밸류에이션 가격이 100이라는 만큼 가격을 여러분들이 매겼다고 가정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평소에 이 회사가 좋은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한 번씩 이 회사가 가격이 이유 없이 떨어져요. 급락을 할 때가 와요. 그러면 급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가치 평가한 금액에 50%가 떨어졌을 때, 네, 1차 매입을 합니다. 1차 매입은 여러분들의 계정 상태에 틀었기 때문에 그 한 1차가 10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좀 약간 큰 손들은 1억 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분산해가지고 보통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거를 갖다가 최소한 이게 30등분으로 나누길 바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잖아요. 주식 투자 금액이. 주식 투자금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30분의 1로 쪼개기를 저는 이렇게 나누기를 바래요. 그러면 그게 1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갖다가 이게 추적 분석하면서 이게 매입을 하게 돼요. 이제 이게 30 종목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놈은 이게 포트폴리오를 30 종목으로 쪼개내는 것도 괜찮아요.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안 돼요. 왜 그렇게까지 투자할 만한 종목을 30 종목까지 발굴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30분까지 안 돼. 그 10종목 세 종목에서 5종목 정도 선에서만 저는 움직여요. 왜? 이게 개인 투자자가 좋은 투자처를 갖다가 이게 10개 이상 종목을 발견하는 데는 거의 그건 힘들어요. 저도 지금 예전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6년 동안 저도 이제 2016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까지 해가지고 총 6년을 지금 주식 투자를 했는데 제가 인대까지 발굴한 종목이 딱 4종목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미 다 공개를 했으니까. 제 예를 드릴게요. 첫 번째가 어떤 종목이냐. 처음 본 게 인트로메이드기아는 바이오 주식을 제가 처음에 이제 하고, 원래 이건 주식 스승이 이제 적은 건데, 근데 나중에 저는 이게 작전으로 해서 처음 접근했는데 보니까 작전이 엎어졌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회사가 괜찮은 거예요. 이게 계속 추적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로 이제 들어간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제가 한진해운을 제가 발굴을 합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제가 현대상선을 발굴을 해요. 현대상선도 매력적이고 위기주로서 매력적이고 지금은 이제 HM이죠. 이게
HM 안 쓰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돈이 제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일단 다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 이때 돈이 얼마 안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히려 좀 손실을 보고 아까워서 이 한진해운을 제가 저기 한 10만 주를 사요. 현대상사는 안 사냐고요? 현대상선보다 한진해운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안 사요. 현대상선도 그 당시 매력적이어서 저거 했는데 한 주 제가 안 사요. 나중에 조금 샀다가 그 저기 이게 보통 제가 몇백만 원치를 사요. 왜냐하면 그 추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 돈이 들어가 있어야 내가 이 분석을 해. 내 돈이 안 들어가 있잖아. 내가 분석을 안 해. 그 추적 분석을. 그래가지고 한 책 200만 원, 100, 300만 원 정도로 제가 보통 넘어서 추적 분석을 해요. 그래야 내가 추적 분석을 해, 내가. 내 돈이 10원 안 들어갔잖아요. 추적 분석을 안 하게 되더라고, 내가. 이거 한진을 제 10만 주를, 10만 주를 매입을 했고. 그리고 인트로메딕은 제가 나중에 이게 만 주까지, 2만 주까지 했다가 지금 5천 주, 제가 그때 많이 했을 때는 2만 주까지 매입을 했어요. 지금 현대 분할된 상태로 2만 주까지 매입을 했다가 지금 나중에 다 이제 저거고 하여튼 이거 되게 길건하고 2만 주까지 했다가 지금은 이제 5천 주로 이제 저기 줄어들었어. 이제 다 저거 하고 개방을 할게요. 5천 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발굴한 주식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저거인데 하나투자증권을 제가 발굴을 해요. 한 주당 막 1,500원, 2,000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살까 말까 했는데 그때 제가 저기 자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내 자금, 주식으로 번 돈들 다 어디다 투자를 했냐면 제 컨텐츠 제작, 여행 다니면서 제 컨텐츠 제작하고 시장 조사하고 여러 컨텐츠 제작하는데 대부분 돈을 써요. 그 당시에 거의 한 1년에 5천씩 썼으니까 주식 투자한 걸 대부분 다 컨텐츠 제작하는 데다 투자를 해요. 하나투자증권에는 제가 발굴은 해요. 그 시기가 얘네들이 1,300원까지도 떨어지고 한 주당 2,000원에서 1,400원 떨어질 때 제가 그때 이제 살까 말까 했는데 그냥 차라리 컨텐츠에다가 이게 투자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그때 투자를 못 해요.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13,000원, 10,000몇 원까지 갔고 하나투자증권 지금 막 6,000원, 7,000원 가나요? 지금 5,000원 가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발굴한 게 뭐냐면 예전에 JYP구나. 제 JYP 엔터테인먼트를 발굴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SM, JYP, YJ가 있었잖아요. 그때 JYP하고 우리나라 3대 기획사면 SM, YG, JYP잖아요. 근데 SM하고 JYP는 이제 한류 열풍이 저도 올 거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이걸 분석하는데 SM하고 YG는 얘네들은 너무 이게 과도 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내 밸류에이션 가보다 너무 높게 되는 거야. 근데 JYP는 적정 주가보다도 좀 싼 거야. 반절까지는 안 왔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얼마냐고요? 아마 3,000원, 2,000원 막, 그때가 있었어요. 5,000원 밑으로 길 때가 있었어요. 5,000원 밑으로만 놀 때가 있었어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문화 관련주를 이제 제가 하다가 요즘은 분석을 안 해요. 왜냐면 다 이게 너무 과평가되어 있어요. 다 모든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제 제 예를 들어서 한번 저도 인데까지 주식 공부를 하면서 종목을 발견한 게 딱 6년 동안 4종목밖에 없어요. 이게 개인이 이게 발굴하는 게 힘들어요. JYP가 제가 2016년도, 17년부터 계속 추적 분석을 해요. 얘네가 5,000원 밑에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5,000원 밑에서 놀 때가 있었어요. 요 정도 2016년대. 근데 지금은, 한 주당 45,000원, 저죠. 10배, 제가 예전에 모니터링 했을 때 10배, 4,500원 밑으로 놀 때가 많았어요. 그때 제가 이거를 투자할까 말까. 왜냐면 쌌기 때문에. 그때 YG나 SM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됐어요, JYP가. 그게 2016년도고 17년도까지는 그랬어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계속 올라갔죠. 근데 그때 왜 안 샀냐고요? 내가 바보야. 다시 다시 저겁니다. 그때 몰빵을 합니다. 바이오주의 안에다가 여기다가 모든 걸 다 몰빵을 해버립니다. 이게 흑역사죠. 그때 JYP에다가 이게 좀 분산을 했으면
그때 이게 작전 걸릴 줄 알고 나중에 작전 걸려서 한 두 배, 세 배 뻥튀기 하면 그때 이제 JYP를 살라고 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나중에 작전 끝나고 이제 더 하니까 JYP가 가격이 이제 쭉 올라가 있더라. 10,000원 이상으로 또 점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 가격보다 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제 투자 그 타이밍을 제가 놓쳐요. 그때 이게 분산 투자를 했었는데, 그래 이거는 JYP는 그냥 닥쳤던 개신세가 돼요, 제가. 예전에 5,000원 밑으로 놀았어요, 이 회사가, JYP가. 막 3,000원까지도, 2,000원대까지도 떨어졌던 거로,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JYP가 2,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때 세력들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걸 내가 또 봤어요. 떨어뜨리는 거. 그래, 그때 2,000원대 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인트로베딕이라는 이 바이오주에 제가 몰빵을 다 해버린 바람에, 이 인트로메디에다 그때 제가 1억 7천을 넣어야 미수까지 땡겨가지고, 이 미친놈이. 제 고해성사를 합니다. 인트로메디에다 그 당시에 1억 7천만 원을 다 몰빵을 합니다. 1억 7천을 어디다 인트로메디에다, 이 바이오 주식에다가. 이게 지나고 나보니까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는 이제 알게 돼요. 나중에 이게 지나고 나서 이런 JYP 같은 회사를 찾으려니까 눈 씻고 찾아도 이제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이미 기회는 이제 놓쳤죠. 이제 그때 여기다 몰빵을 한 거야. 얘네들이 한 6개월 후면 이게 한 3배, 최소한 3배 정도 뻥튀기 시킬 줄 알고 하고, 그 다음에 JYP를 살라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JYP에 이게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떨켜요. 그 하나투자증권도 그 당시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떨커요. 근데 한진해운은 제가 왜 샀냐면 너무 가격이 그때 막 동전주까지 이게 73원에 제가 샀어요. 9만 주를. 73원에 샀는데 한진해운 73원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트로메딕을 그 당시에 작전 애들이 떨어뜨렸어요. 그 당시에 아마 제가 한 10% 정도 손실을 보고 이걸 처분을 하고 요걸 샀었어요. 그 당시에. 저의 이제 투자의 흑역사예요, 이게. 그때 이제 이게 원래 자본금이 그 당시에 제가 1억 4천이었다가 1억 4천이었는데 미수를 3천을 땡긴 거야. 미수를. 그래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한다. 미수 3천 해가지고 1억 7천으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몰빵을 한 거예요. 이게 흑역사죠. 그때 같은 시기에 이제 JYP도 그때 막 2,000원대까지 막 떨어지고, 막 5,000원에서 2,000원대까지도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차트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2016년도하고 17년도 그 동조에 얘가 그랬어요. 그럼 그때 2,000원하고 3,000원대에 뭐 5,000원 밑에만 샀어도 지금, 가격이 거의 10배 정도가 뛰었죠. JYP가. 그 당시에는 제가 봐도 SM하고 YG에 비해서 너무 쌌어요. 근데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다 이제 너무 높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평가하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거품이 꼈다고 판단을 또 과도평가해가지고 지금은 JYP가 이제 닥쳤던 개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이제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이제 계속 이게 이런 엔터테인먼트 주식들 계속 제가 모니터링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요즘은 분석을 잘 안 해요. 왜? 이미 다 너무 과도하게 이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요즘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이게 4개 6년 동안 찾아내는 게 딱 4종목이에요. 근데 하나투자증권 한번 보자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제 그때 초보자에서. 지금 보시면 하나투자증권이 얘들이 1,300원까지 떨어졌어요. 하나투자증권이. 2,000원에서 1,300원, 1,700원까지도 왔다 갔다 가 있었어요. 그때 그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샀죠. 왜 안 샀냐? 몰빵. 하나투자증권을, 왜냐면 하나투자증권이 의외로, 얘네들이 한화의 특징이 뭐냐면, 오너 리스크 회사예요. 오너 브랜드가 이제 마이너스인 회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걔도 안 쳐다봐. 투자자들이. 한화투자증권 이쪽을.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이 오너가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한화투자증권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2016년도, 17년도에 제가 봐도. 근데 지금 봐도 괜찮아요. 지금도 저평가돼 있는데, 밸류에이션 가격에 비해서 뭐 반토막 50%까지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투자증권 밸류에이션 가격을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최소한 10,000원은 나와야 하는 회사예요. 아, 그럼 50%에 걸려있네, 거의. 요 회사는 이게, 저기 한 10,000원 정도는 최소한 나와야 하는 종목이에요. 밸류에이션을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예, 예. 근데 이제 5,400원이죠. 뭐,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 이거죠. 그 당시에 이게, 이게 여기 차트상 안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2016년도인가? 요맘때인가? 2017년도, 16년도부터 해가지고 얘기한 애들이, 여기 2,000원, 지금 2,000원이 제일 하가로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1,300원까지 떨어졌어요. 얘네들이. 1,300원에서 막 1,700원에서 2,000원 왔다 갔다 하다 1,3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그때, 저기 총알이 없었죠, 진짜. 그냥 멍 때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왜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실수에, 이런 저기 예시를 들어서 그 당시에 준비가 돼 있었으면 그때 과감하게 투자가 들어갔겠죠. 근데 그 당시에 저기 총알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이제 흑역사인데 하여튼 그래요. 이제 씁쓸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 근데 이게 1,300원까지도 떨어졌어요. 제 하가가. 그때 진짜 이거는 기회다. 1,500원에서 막 2,000원 왔다 갔다 할 때 이건 절호의 기회라고, 일생일대 기회라고 나도 추적보면서 저걸 했는데 이제 못 사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모니터링 해가지고 제가 이 4년 동안 2016년도부터 2020년도 6년 동안 제가 이게 주식을 이게 저기 투자를 하면서 저기 발굴한 종목이 딱 4종목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이제 한진해운하고 저기 그 현대상사랑 같은 시기에 터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봐요. 그냥 요거는. 그렇게 되면 5개인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5개죠. 하여튼 이게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이 4개 종목을 제가 발굴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올라갔죠. 얘도 올라갔고. 그래도 저평가 됐는 거고. JRP는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게 고평가 지금 올라가 있고. 예전에 얘가 2,000원대, 3,000원대도 놀았었어요. 그때 제가 이게 저기 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얘가 인트로메딕이 여기 작전주가 그 당시에 내 작전주 꽁무니 쫓아다닐 때였어. 그래서 그들부터는 작전주를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걸 내가 뼈에 새겨요. 이제 그 작전주를 내가 안 쫓아다니, 그때부터는. 분석은 하지만 쫓아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반에 반토막까지 떨어져요. 미쳐버리지. 이제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 분산을 했었으면, 에휴, 이제 저거죠. 그래서 제 흑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이게 준비를 하면 이런 가치 평가를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치 평가금이 여러분들이 가치한 평가금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떨어져요. 이유 없이. 시장에선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이유 없이 떨어져요, 그냥. 그러면 그걸 정확히 분석하고 이유 없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회사를, 그 종목을 신뢰를 한다고 하면 얘네들이 50%에서 더 떨어졌어. 밸류에이션 25% 깎았다, 가치평가금에. 2차 매수를 또 들어가는 겁니다. 2차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0만 원이 주식 투자 자본금이 3,000만 원이면 이거를 30분의 1로 쪼개요. 그러면 1차 매입 때 100만 원, 2차 매입 때 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죠.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도 이게 좀 분산 투자하길 바래요. 왜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려요.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이런 코로나 사태나 리먼 사태 같은 이런 악재들이 한 번에 겹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치 평가금의 거의 10%까지도 떨어져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네, 3차 매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이게 부도나지 않고 상당 폐지 안 될 거라는 그런 확실한 분석하고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과감하게 실행하지, 진짜 망하는 회사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회사들은. 이제 모르시면 이게 좀 잘 아시는 이런 좀 고수들한테 가서 좀 배우고 이게 자문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문을 할 때는 가서 뭐 공짜로 종목 찍어주세요. 뭐 그러지 말고 상담료를 상담료를, 우리나라는 상담료를 갖다가 이게 너의 지적재산권을 공짜로 먹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게 나쁜 버릇이야. 남의 지적재산권을, 이게 남의 노하우를 공짜로 먹으려고 가면 강의를 들으면 강의료를 내야 하고, 그리고 이게 이런 동영상 강의나 이런 컨텐츠를 보면 그 컨텐츠 원래 유료 컨텐츠가 있으면 유료 컨텐츠, 요즘은 뭐 유튜브에 원체 고퀄리티의 무료 컨텐츠들이 원체 많이 나오니까 저걸 한데, 유료 컨텐츠도 볼 줄 아셔야 하고, 그리고 돈을 좀 투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도 읽을 것 같아서 책 한 권에 2만 원밖에 안 가잖아. 그런데도 투자도 하실 줄 알아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수를 만나면 내 자산 상황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좀 약간 자문을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상담을 받으면 그에 대한 상담이라는 것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상담에 대한 게 이게 거지 같다. 이게 사람들 인식이 상담을 받으면 공짜로 받으래요. 상담 입구로 공짜. 자, 상담 입구로 공짜로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 영업을 해야 돼요. 상담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잖아요. 영업을 해, 상대방은. 그럼 영업을 어떻게 하면 나중에 사기에 당해요, 거의. 에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의 지적재산권이나 노하우 같은 거 상담받는 거는 공짜로 이걸 먹으려고 해요. 저도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데 심리 상담료가 보통 10만원에서 15만원이에요. 1시간에. 심리 상담이 보통, 이게 상담 문이나, 이렇게 상담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 이게 상담 받고 공짜로 그거를 다 남의 지적재산권을 공짜로 먹으려고 해야 돼요. 부동산, 이게 상담을, 부동산 고수들한테 상담을 받으려면, 나 이렇게 뭐, 상담료를 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심리 상담료가, 보통 심리 상담료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에서 기본 15만원 이렇게 측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저희 과외를 하잖아요. 애들 과외, 영어 과외 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과외가 1시간에 이것도 1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 1시간에, 1시간에, 과외가 요즘 1시간에, 요즘 이제 애들 과외 시키잖아. 참, 근데 과외에다는 돈도 안 할게요. 요즘 보니까 괜찮으면 1시간에 5만원이라고 하더만. 1대1 과외를 하는데, 애들 1시간 과외하는데 5만원이에요. 근데 이런 데는 아까우지 않아.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해. 애들 과외하는데 1대1 하는데 5만원씩 이렇게 과외하는데 뭐 3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인데 좀 괜찮은 게 5만원이라고 1시간 과외. 근데 상담료 1시간 상담 받는데 이걸 갖다 사람들이 다 공짜로 먹으려고 해. 공짜로 먹으려고 해.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 뭐 상대방한테 상담을 고수들이나 이런 전문가한테 하려면 상담료를 내야 돼. 1시간 상담료. 한 상담 산더니 최하 10만원 정도는 받아야 돼요. 10만원. 왜? 그 사람도 그걸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그러면 이렇게 10만원을 주면 그 사람은 그 10만원치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게 상담을 해요. 저는 어디가 상담 이런데 부동산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 딱 봉투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그쪽에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대놓고 얘기해. 그냥, 여기 부동산 사지도 않을 건데, 왜냐면 저도 옛날에 중고차 장사를 했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냥 사도 안 사면서, 그냥 중고차 딜러들 시간만 뺏는 인간들이 있어. 겁나 짜증나. 하루 종일 차 보러 다니면서 하루 종일 아침 9시에 와가지고 해 떨어질 때까지 중고차 딜러들 끌고 다니면서 상담 받고서나, 그냥 가버려. 그러면 딜러들 겁나 짜증나. 하루 종일 상담을 해줬는데, 그냥 닥쳤던 게시인데다가 그럼 겁나게 짜증나요. 중고차 쪽도 이게 상담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은데, 여러분도 저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 부동산 같은데 그 부동산 같은 게 어느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전문가들이 다 지역 전문가들이 있어. 그 부동산은 그 지역 전문가, 그 부동산 업자들한테 물어봐야 정확해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저는 이게 한 5만원, 10만원은 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더라고. 5만원짜리 이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넣어주잖아요. 그럼 받아요. 근데 10만원을 주면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 5만원짜리 이게 그냥 이게 빳빳한 그 현금 5만원짜리 이렇게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은행에 가면 이게 다 봉투가 있잖아요. 공짜예요. 은행에 가면. 5만원짜리 봉투 뜯고 싹 해주면서 물어보세요. 그 지역이나 거기 부동산 그 업자들한테. 내가 이거 살지 안 살지를 모르는데, 왜 부동산 업자 중에서는 하루 종일 이렇게 립 서비스를 겁나게 했는데 닥쳤던 개신 세대잖아요. 겁나 짜증나요. 그럼 나중에 그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뒤통수를 때려요. 이게 부동산 업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처음부터 가지고 5만원 딱 이렇게 하면서 저 안 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하고 상담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상담을 그냥 이게 사람마다 틀린데 굉장히 이게 성심껏 해줘요. 자기의 이게 깊숙한 노하우까지 꺼내주면서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짜로 이걸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호구로 이제 먹으려고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상담 이게 자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틀려 쳐먹었어.
그래서 저는 어디 이렇게 갈 때 가면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담료로 나간 게 꽤 많아요. 이런데. 이게 전문가들 갈 때는 이게 저기 부동산이나 이런 전문가, 이게 그 각 분야 전문가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봉투, 이게 주식 전문가도 있어요. 그럼 거의 그 사람한테 이게 저기 공짜로 상담한다는 게 이게 보통 5만원짜리 이게 10만원을 넣어주면, 수표를 10만원짜리 넣어주니까 대부분 이게 부담스러우더라고. 근데 5만원짜리 넣어주잖아요. 보통 그러면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상담을 받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20분, 30분에 그 사람의 그 엑기스적인 정보를 가르쳐 줘요. 근데 거기 가서 그 공짜로 그걸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그 엑기스 정보 안 내줘요. 이게 좀 약간 상담하는 사람도, 투자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세가 좀 글러쳐먹었어. 애들 강의할 때는 1시간에 5만원짜리 쓰면서, 자기 그 재산하고 그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거 하면서 그 전문가들한테 할 때는 그냥 봉투에다가 그냥 빳빳한 은행에서 5만원짜리 있잖아요. 지폐, 심사인당 지폐. 그거 넣어가지고 은행에 그럼 봉투 다 공짜로 주잖아. 거기다 넣어가지고 정세스럽게 싹 넣어줘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은 좀 그래도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담 자세가 틀려요. 정보가 틀리고 말하는 게 틀려요. 근데 와가지고 이게 공짜 정보 어떻게 주워 먹으려고 하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호구가 돼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호구 취급을 해요. 뭐하다가 앉아 적었냐. 여러분들이 자세가 좀 글러쳐 먹었어. 우리나라는 또 학부여든 세가지고, 이런 비싼 학원료나 과외 1시간 5만원짜리 이런 거를 잘하면서 어디 가서 상담해가지고 상담료 내는 거는 겁나게 또 이걸 아까워해요. 아휴, 참, 이상해,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래가지고 이게 저거예요. 좀 상담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치평가가 50%, 이게 100이에요. 자, 100에서 여러분들이 이 밸류에이션을 100으로 하겠어요. 그럼 밸류에이션 얘가 반토막이나, 요만큼 반토막이나. 자, 반토막, 어떻게 하냐고요? 요렇게. 이게 딱 반토막이죠. 이렇게 반토막이다. 여기서 50%, 이걸 좀, 여기 50%까지 반토막이다. 여러분들이 가치평가한 금액에. 그러면 1차 매입하면 돼요. 요즘 분들이 관심 있고,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회사가 50%까지 떠져. 매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가 또 이유 없이, 이게 4분의 1. 4분의 1이죠. 반의 반토막이다. 그게 뭐냐. 25%죠. 네, 25%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또 사면 돼. 네, 2차 매수하면 돼요. 여기가 1차 매수. 1차 매수를 여러분 총 자본금의 그 30분의 1로 한 게 100만 원이라면 1차 매수 100만 원을 해요. 자, 2차 매수 또 떨어졌어. 그러면 또 100만 원, 또 100만 원, 또요. 얘가 나중에 보니까, 10%까지 떨어지네. 미치겠네. 공이 하나 빠졌네. 내가 가치평가에. 그럼 또 3차 매수를 들어가요. 얼마? 100만 원. 그럼 총 300만 원이 들어가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돼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아니, 그러면 10%까지 안 떨어지고 밸류에이션 여기서만 해가지고 나중에 떡상! 하면 어떠세요? 이때 100만 원 투자하셨잖아요. 아니면 더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더 여기다 포트폴리오를 더 여러분들이 돈을 구성해도 됐다고 판단하면 여기다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쉽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이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도 좀 조언도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망할 회사들은 다, 이게 바로 그냥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냐. 이게 상장 폐지되기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도산, 이게 망한다고 그러는 거 뭐지?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런 데는 아무리 반에 10분의 1 토막에 그 100분의 1까지 떨어져도 절대 손을 대면 안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전문가들한테 가서 그걸 갖다가 이게 조언을 하고 자문을 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공짜로 하지 말고 상담료, 자문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거기다가 지불을 하셔야지 그냥 공짜로 와가지고 그냥 대충 다 거저 먹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담해가지고 너네 거 저기 정보를 공짜로 먹어가지고 떡수당 하면 내 거고 이거 나중에 떨어지면 그냥 가가지고 이제 따져. 이 개새끼 맥살 잡고 야 자식아 네가 이거 괜찮은데 왜 떨어졌냐. 아니 네가 나한테 10원 한 장 준 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상담해 줬는데 왜 내 맥살 왜 잡냐. 그럼 다음부터 그런 사람들 못 오잖아요. 아예 그냥 저기 그냥 진상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사기를 쳐버려요. 그냥 보통 그런 양반들 사기 당해도 싸. 그런 애들은 내가 봐도 그런 인간들은 사기 당해도 싸. 그 투자자의 기본 마인드가 안 돼 있어. 그냥 아유 너무 그 거저 먹으려고 정부도 아유 하여튼 이게 씁쓸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